주문이 딱 한 개 들어왔습니다. 한 개. 와, 진짜 처참합니다. 이게 현실이네요. 지금 배민 리뷰를 쌓고 있는 중이라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공짜로 찜닭을 좀 제공... 자, 이곳이 이번에 계약한 매장입니다. 권리금은 빵원에 들어갔고요. 심지어 렌탈 프리까지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원에 월세는 120만원입니다. 추가해야 될 주방 집기들이 그래도 몇 개 보이긴 하는데요. 최대한 초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제가 중고 집기를 하나하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주방 집기 중 80%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이 저한테 딱 맞는 매물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3구짜리 간택기가 2개 들어가 있던 점입니다. 총 6개의 화구가 있는 거죠. 이 3구 간택기는 화구간 간격이 넓어서요. 사이즈는 4구짜리 간택기랑 똑같이 1500인데 화구가 하나가 더 적습니다. 이건 제 기준에서 정말 꽤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3구짜리 간택기 2개를 다 팔아버리고요. 5구짜리 간택기 하나, 4구짜리 간택기 하나 이렇게 구매를 해서 총 9개의 화구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쓴 공간은 거의 그대로인데 화구 개수는 3개나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기존 닥트 자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요. 닥트 공사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 큰 비용 절감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은 튀김기에 되게 많은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제 욕심에선 22L 이상 되는 린나이 튀김기를 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린나이 튀김기 대신에 탁상용 튀김기를 선택한 이유는요. 첫째는 식용유 손실률이 매우 적습니다. 업소용 린나이 튀김기는 사용하는 식용유 양이 되게 많고요. 금방 산화돼서 튀기는 양 대비해서 버려지는 폐유의 양이 되게 많아집니다. 둘째는 식용유를 정제기로 정제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제기를 안 써도 폐유를 하는 게 정말 힘들고요. 폐유 후에 그 튀김기 안에 찌꺼기 청소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피도 작고 이동도 용이한 탁상용 튀김기를 사용했고요. 큰 린나이 튀김기는 탕수육 전문점이나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탁상용 전기 튀김기를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튀김기를 포장대 근처에 배치를 해서요. 포장하시는 분이 튀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동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찜닭은 1인 운영이 가능한데요. 12시간 기준으로 한 2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2명에서 주문을 쳐내야 되거든요. 그 점까지 고려해서 한번 동선을 배치해 봤습니다. 2명에서 주문을 쳐낼 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 배분이 5대5로 나눠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리하시는 분이 70%, 포장하시는 분이 30%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주문이 몰리면 몰릴수록 이게 조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 초보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튀기는 작업까지 조리하시는 분이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 튀김기와 냉동고를 최대한 포장하는 쪽에 동선을 배치해서요. 포장하시는 분이 주문 받고 튀기고 포장하고 이 세 가지를 다 맡아서 해주셔야 전체 업무를 50%씩 배분해서 주문을 쳐낼 수 있습니다. 조리하시는 분이 조리하고 튀김까지 다 감당하시려면요.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는 과부하가 걸려서 조리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포장 다이를 냉동 테이블로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튀김을 바로 빼서 포장을 할 수 있고요. 젓가락이나 비닐봉투나 용기 같은 경우에는 2단 3구 선반 또는 천장에 있는 선반에다가 두고요. 포장할 때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튀김이면 여기서 꺼내고 그만두면 여기서 꺼내고 이렇게 바로 여기다 튀길 수 있습니다. 포장하는 사람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요. 주문받고 냉동고에서 제품 꺼내고 튀기고 포장하고 이 모든 게 가능해야 됩니다. 배달 장사는 그 한두 발자국이 정말 중요해요. 2발자국이면 왕복 4발자국이고 하루 주문 100건이면 400발자국 그리고 그 400발자국은 인건비 0.5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짐 옮길 때는 친한 친구가 트럭을 빌려줘서요. 짜장면에 탕수육 사주고 기름 만당 채워줬습니다. 트럭 운전은 제가 직접 했어요. 나름 뿌듯했고요. 가게 오픈 전 청소할 때 전 항상 설렘과 뿌듯함이 함께 밀려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도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배달 매장은 기름때와의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보다 안 보이는 곳이 더 문제죠. 벽 틈, 닥트 안쪽, 기계 밑바닥 쪽.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닥트부터 닦으세요. 제일 더럽고 손이 안 가는 곳이지만 여기 닦다 보면 밑으로 이물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바닥이 더러워지거든요. 진짜 오픈 청소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잠깐 쉴 틈을 타서 제가 청소 꿀팁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웬만한 청소 용품은 진짜 다 써봤는데요. 그 중에 효과 본 거는 오픈 클리너랑 PB1 제품인데요. 특히
쿠팡에서 파는 큰 통에 있는 분홍 색깔 오픈 클리너 셀프 세차용 거품 분무기에다가 넣고 쭉 뿌리시면 벽에 거품이 착 달라붙어서 나중에 기름때랑 같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진짜 독해요. 염기성 세제라서요. 무장을 하고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이것도 귀찮다, 진짜 힘들다 하시면 마지막 꿀팁이 있습니다. 숨고 어플이나 당근마켓에서 주방 청소 검색해보세요. 한 15만원이면요 진짜 우주복 입고 완전 무장한 청소 전문가가 오셔서 화염방사기처럼 청소 용액을 막 뿌립니다. 그러면 눈앞에서 기름때가 진짜 다 녹아내리고요. 이거 매장 전에 하시면 진짜 좋아요. 식재료나 집기들도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청소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배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우리 가게 클릭이나 광고 세팅에만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요. 같은 메뉴라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문 전환율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메뉴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가게 오픈 전이지만 메뉴판만 수십 번 수정했습니다. 브랜드도 많고 플랫폼도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게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먹고 싶게 보여야 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만든 게 커스텀 찜닭입니다. 토핑을 전부 고를 수도 있고 1인분부터 한 마리까지 중량을 선택 가능하게 만들었죠. 혼자도 부담 없이 주문할 수 있게요. 물론 1인 메뉴는 마진이 낮지만 초반에 리뷰 쌓고 나중에 최소 주문 금액 올려서 조절하는 전략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먹고 싶게 만드냐 하는 메뉴판이 광고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오늘 오픈했습니다. 과연 주문이 몇 개나 들어올까요? 아직 리뷰는 연기라서 기대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도 오픈 첫날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설레네요. 많은 응원 주세요. 파이팅! 2,000 years later. 첫날 딱 가장 무난한 10시부터 10시에 장사를 해봤는데요. 주문이 딱 한 개 들어왔습니다. 한 개. 와, 진짜 처참합니다. 이게 현실이네요. 사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고 예상은 했는데 직접 첫날 주문 한 개를 겪어보니까 그냥 허무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우울하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왜 한 개만 들어왔을까 분석을 하고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앉아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리뷰를 쌓던 뭐 광고비를 세팅하던 뭘 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광고비를 아무리 세게 세팅을 하고 쿠폰을 아무리 세게 넣어도 배민 로직이 바뀌어서 노출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한참을 내려도 저희 가게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리뷰 단 10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문이 들어와야 리뷰를 쌓던 말던가 하는데 하루에 주문이 한 개씩 들어오니 리뷰를 100개라고 쳐도 10개 쌓으려면은 열흘이 걸려요. 이래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 주문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낮에 시키시는 분들보다 리뷰가 좀 적은 가게여도 쿨하게 좀 시켜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경쟁 가게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보다 더 높은 확률로 저희 가게가 노출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일차에는 본격적인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주요 전략은 두 가지. 하나, 오픈 시간을 저녁으로 밀어서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 영업시간 변경. 두 번째 전략, 주문이 안 들어온다면 강제로라도 주문을 만들어서 리뷰를 어떻게든 만들기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죠. 일단 제 전략은 리뷰가 없으니 리뷰를 만들어야겠죠. 주변 가게, 부동산, 카페 등 사장님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1인 메뉴 하나 만들어줄 테니 리뷰 써달라고 직접 방문하고 다녔습니다. 솔직히 좀 민망했어요. 처음 보는 사장님한테 메뉴 하나 들을 테니 리뷰 좀 이렇게 말 꺼내는 것도 쉽진 않죠. 근데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기 바로 건너편에 가게를 좀 새로 오픈했거든요. 네, 제가 찜닭집으로 오픈을 했는데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배민 리뷰를 쌓고 있는 중이라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공짜로 찜닭을 좀 제공... 이게 직접 해보니까 처음엔 좀 민망하기도 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좀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할 땐 바쁜 시간대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점심시간 전 한 11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엔 긴장을 해서 그런지 표정이 많이 굳어진 상태로 들어가니까 거절을 당하더라고요. 그 다음번부터는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가니까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겁먹으면서 들어가면은 감정이 사장님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할 땐 진짜 죄송하지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보단 개업떡이라도 들고 가는 게 진짜 필살기인 것 같아요. 이거 하려고 주변 떡집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배송비도 무료고 1인분에 1,500원 정도 하는 저렴한 떡집을 알게 됐어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건너편에 새로 오픈해서 떡 좀 돌리러 왔습니다. 오, 축하해요. 어디요? 파스타 있던 자리인데 제가 이번에 찜닭집으로 오픈했어요. 오, 찐따. 사장님 식사 안 하셨으면 이거 떡도 드시고요. 저희 찜닭 진짜 맛있는데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이걸로 식사도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짜로요? 아유, 무슨 어떻게 공짜로 먹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혹시 조금 미안하시면 저한테 리뷰 한 개만 써주시는 게 어때요? 리뷰만 달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 오히려 제가 감사드리죠. 이게 될까 싶기도 했는데요. 결과는 생각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경쟁이 없는 새벽 시간대로 옮겨서 한번 열어보니까 상대적으로 리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이 잘 들어왔고요. 야간 고객님들은 씀씀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리뷰를 조금만 쌓으니까 노출 자체가 달라졌어요. 같은 금액의 광고비를 세팅해도 이제 제 가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일단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뭔가 바뀌고 있구나 싶은 하루였어요. 일단 이대로 밀어붙여 봐야겠습니다. 사실 리뷰는 최대한 빨리 쌓는 초필살 노하우가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장사해보고 정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일주일차 매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리뷰 한 건 한 건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막상 오픈을 해보니까 첫날 둘째 날엔 온종일 리뷰 0개 구간을 어떻게 뚫어야 하나 그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리뷰를 올리려면 일단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문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차엔 전략을 바꿨습니다. 오픈 시간을 뒤로 밀고 새벽까지 영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효과가 나왔습니다. 마감한 가게들이 많으니까 제 매장으로 주문이 꾸준히 들어온 거죠. 들어오는 주문 하나하나 전부 직접 전화해서 감사 인사드리고 최대한 리뷰 남기고 싶게끔 응대했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광고보다 이런 고객 소통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처음엔 주문 한 건, 리뷰 한 줄이 정말 간절했지만 그 작은 리뷰 하나하나가 결국 성장의 발판이 되더라고요. 초반 리뷰 10개를 어떻게든 뚫어내는 게 일주일 차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 찜닭이라는 카테고리는요, 1인 혼밥이나 중식이랑 다르더라고요. 한식이나 중식 할 때는 정말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었는데 이 찜닭은 천천히 쌓아가는 구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원은 다른 프랜차이즈 본점이나 직영점들이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손님 입장에선 익숙한 브랜드나 한 번쯤 먹어본 맛을 고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익숙한 맛에 질리신 분들이 새로운 가게를 찾았을 때 제가 만든 음식의 맛을 보고 만족해 하셨다면 분명히 재구매로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브랜드를 만들고 제가 직접 장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요. 요즘 배민 로직이 많이 바뀌면서 많은 사장님들이 우리 가게 클릭 얼마로 설정해야 되지? 아니면 즉시 할인, 쿠폰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많이 빠져 있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의 맛과 손님에게 서비스, 감동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게 오픈 후에 초반엔 처참했지만 하루하루 원인 분석을 하면서요,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화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